책을 무슨 책을 선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건 결국 내가 혼자 책을 편하게 읽는 것과 다르게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읽어야 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나는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선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사회자나 운영자가 직접 선정하는 거. 여기서는 조금의 권위가 더 부여되죠. 그래서 진행자나 이런 분들이 더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책을 선정하는데 어떤 좋은 책을 선정할 것인가 나누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요. 요즘은 좀 더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참여하는 분들의 추천을 받고 그 추천 중에서 이제 투표 같은 걸 정해서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같이 단점도 나눠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정하고 진행하는 거. 그래서 참가자들의 역량을 이제 하나의 사회자로서 돌아가면서 그 진행도 맡으면서 좀 더 역할을 더 부여하는 거예요. 단점을 하나 살펴볼게요. 사회자나 운영자가 직접 선정하는 거. 사회자나 운영자도 신이 아니고 뭐 책을 엄청 좋아해도 책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주제나 내가 좋아하는 장르나 이런 것들 국한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제가 독서를 만들었을 때 그래도 책을 좋아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막 제가 다 일임해서 책을 선정하고 이랬는데 저는 굉장히 나름 문학과 비문학도 섞어서 골고루 한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모임장님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 결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간 이렇게 뜨악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나름 뭐 여러 가지 구성을 좋아하고 뭐 골고루 이제 균형 잡힌 책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막 좋아하고 이런 책들은 어느 정도의 결이 취향이 있던 거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점검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추천이나 투표로 정하는 방법에서는 민주주의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맹점이 약간의 무책임함과 깊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재밌게 읽고 좋아 같이 읽고 싶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들어봤는데 내가 읽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었는데 그리고 집에 사뒀는데 아직 못 읽고 있어서 근데 혼자는 잘 읽기 싫어서 안 읽어져서 이 모임을 계기로 읽어보고 싶어 이러면은 책에 좀 담보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이거는 주의할 점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이제 한 번 더 나아간 게 3번이죠. 근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역량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믿고 맡기는 운영자나 같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역할을 골고루 나누다 보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좋아해서 참여하고 이런 게 섞여 있을 때 그 모임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모임에 어려운 책을 해야지만 좋은 건 아닌데 참여하는 모임의 사람들은 같은데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게 보면 좋게 보면 다양성인데 나쁘게 보면은 어떤 톤의 매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도 막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선정하고 자기 차례인데 만약에 뭐 못 온다거나 발제 준비도 거의 안 돼 있거나 이런 약간 질의 담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 소재에서 담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섞어서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요즘 많이 하는 게 우선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은 다음에 제가 선정해요. 추천을 받은 다음에 저 인터넷 서점이나 막 검색하고 다른 사람 평도 검색하고 뭐 도서에 대한 리뷰도 보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눌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라는 게이트 키핑을 거치는 건데 어떻게든지 나름 균형 잡힌 방법을 저도 여러 가지 시도해 보고 있어요. 1번도 해 보고 3번도 해 보고 2번 다 이제 해 보고서 있는데 딱히 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이 하시는 분들과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도서를 내가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생각해야 될 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난이도와 흥미도와 생각거리인데요. 난이도는 이게 어렵니? 참여한 사람분이 읽을 수 있을까? 흥미도는 이게 좀 재밌나? 다른 사람들 읽다가 덥지 않을까? 완독할 수 있으면 흥미로운가?
생각거리는 읽고서 근데 정말 재밌고 막 쉽고 이래도 근데 무슨 얘기하냐 이 책 읽고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선정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인 책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난이도는 지정도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권의 지정도서. 이제 부담 없는 분량.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평균이 한 달에 이제 한 권이 좀 안 돼요. 근데 그거 자체도 뭐 저같이 엄청 좋아해서 많이 읽는 사람과 거의 안 읽는 사람이 섞여 있는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2주를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걸 읽을 수 있는 분량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뭐 좀 두꺼운 책은 1부만 읽고 오세요. 뭐 2부만 읽고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량을 2주를 잡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하는 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친근하게 느끼는 주제,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이도를 부담 없이 쉽게 느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룹 모임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얼마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주제인가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되게 양도 적고 주제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고 막 이런데 되게 묵직하고 어렵고 진도가 안 나간 책들이 있어요. 제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나는 게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님 책인데 되게 얇고 손바닥만한 책인 한병철 교수님 시리즈가 있어요. 피로사회, 투명사회, 뭐 에로스의 종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찰력 있게 들여다본 책인데 굉장히 얇고 사람들도 와 되게 얇고 우리가 모두 피로함을 느끼니까 한참 번아웃 막 이런 거 많이 유행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호기심 있게 읽고 그랬는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현학적이고 얇은데도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겉에 것 보고 방심했다가 너무 진도 안 나간다고 참여하기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뭐 하루키 책 같은 경우는 되게 두꺼운데 글이 술술 읽히니까 분량은 되게 두꺼워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읽다 보면 되게 금방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고루 이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흥미도. 그리고 우선 각자가 선호하는 장르, 재미있어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훨씬 흥미를 많이 느껴요. 요즘은 뭐 에세이가 인기 많아서 저는 에세이 많이 읽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독자 중에 어떤 분은 추리소설 좋아하는 분, 어떤 분은 인문 교양을 좋아하는 분 이런 것들이 다 선호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르에 따라서 좀 흥미를 쉽게 느끼고 그 장르를 쫓아가는 모임들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들어본 책, 익숙한 책, 요즘 핫한 책 이런 거죠. 실제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모임들, 수익형 모임들, 그리고 초반에 참여를 좀 유도하고 싶은 모임들은 베스트셀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책. 우리나라가 좀 그런 인기나 트렌드에 좀 민감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요즘 이 책 다 많이 읽던데,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베스트셀러를 모임하면 모임의 참여율도 확실히 높긴 높아요. 그리고 들어본 책,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 옛날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살면서 특히 한 번씩은 들어봤던 책 같은 거, 뭐 데미안,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는 쉬운 책은 아니지만 나 그거 들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제의 책, 어떤 이 책이 뭐 어떤 연예인이 읽고 어떤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고 그 어떤 유명한 뭐 정치나 이런 사람들 추천해주고 이런 식의 이슈가 되는 것들, 또 그런 문구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흥미를 유발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책 자체보다는 조금은 더 포장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마케팅의 시대라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이런 데는 잘 먹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필요함을 느끼는 어떤 키워드 중심의 검색 체제가 많이 잡혀 있어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해시태그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중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키워드를 건드려 주면 내 흥미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관계에 관한 것들, 한참 뭐 퇴사, 뭐 투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키워드 같은 걸 중심으로 모임을 유발하고 이끌어내면 거기에 대한 흥미도, 책 자체가 재밌는 것보다도 내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흥미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교육, 육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 교육, 육아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특정 키워드지만 관심 있는 사람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식의 흥미도 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생각거리예요. 어떻게 생각거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책은 주제나 컨셉이 뚜렷한 책이 우선 수월해요. 되게 관념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책은 내가 읽으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뭔가 조금 초점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몽환적이고 느낌은 좋았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나 모임 참여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읽으면서도 이 책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구나, 약간의 앞에 이야기가 예상되는, 또 어떤 주제로 나눌지는 읽는 사람도 좀 감이 잡힐 만한 그런 컨셉이나 주제가 뚜렷한 책이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이슈. 그래서 지금의 사건과 연계돼서 나눌 거리 것들이 좀 분명히 잡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책 자체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유발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리를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세 번째는 그 책 자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책. 그 책을 쓴 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을 배경으로 담고 있는 뭐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그리고 그걸 읽은 사람들과 이 사회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 뭐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이야기가 풍부한 책들, 이런 거는 사회자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읽으면서 내가 발언 분량을 챙기는 거나 내가 감이 안 잡혀서 참여 못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 떠나서 자기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주는 책들이 좀 생각거리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야지 이렇게 심층적인 거를 많이 건들 수 있는 책.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하고 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모임, 같이 지속된 모임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거리를 꺼내는 데는 좀 수월하고, 여기서 훈련이 좀 되면 그때 좀 깊이 있게 나가는 게 더 이제 모임을 진행하는데 유용하십니다. 가장 좋은 건 어떤 책이든 어떤 텍스트든 뭐 한 장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이야기거리를 막 뽑을 수 있는 뭐 사회자나 참여자들의 능력, 그렇게 훈련된 역량이 가장 좋긴 해요. 이 정도로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을 선정할 때 저 뭐 어떻게 선정하냐 이런 걸 많이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우선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분류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예스24를 예로 들면, 사실 오프라인 서점도 굉장히 좋아해요. 서점에 자주 가시는 분도 많고 이런데, 온라인에는 책이 많고 오프라인은 실물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온라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읽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책 있고, 저는 끝에 있는,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를 더 많이 찾고, 저는 선정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집 근처나 도서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책. 왜냐면 저는 도서관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최신간은 또 구할 수가 없더라고. 저는 뭐 사서 보고 이럴 수 있는데, 책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너무 핫한 책은 저는 모임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아요. 최신 책 너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스테디셀러, 조금 더 시간의 세례를 겪은 책이라고 멋있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책을 우선 선호는 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베스트셀러 도움이 되고, 저는 이렇게 주제별로 찾는 거 되게 좋아해요. 주제. 제가 어떤 컨셉을 먼저 정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컨셉과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떤 책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검색해 보는 거죠. 여기 내에서 주제 검색을 하고 그 읽다 보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이 사서 추천 도서, 또래 추천 도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서분들은 책을 계속 접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1차 결정권자로서 수많은 책 중에 사서분들이 책을 사야지 구매 요청을 해야지 도서관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검증된, 그래서 유아부터 초, 저, 초고, 청소년 책 같은 것까지 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도 약간 정리된 자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도서 연구회나 추천 도서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열심히 하는데, 주제를 팔로우하는 게 있어요. 이 팔로잉을 어떤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스타그램, 뭐 책스타그램, 책 추천 이런 거 주제를 팔로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해시태그를 달고 글을 올리면 저는 그 글을 제 피드에서 볼 수 있어요. 보다 보면 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는구나. 이런 책은 좀 더 끌리는데,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 거를 꾸준히 참고해서 이거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메모장에 꾸준히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데이터를 쌓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SNS를 이제 활용하고, 또 어플, 책 추천 어플로는 플라이북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북 어플 같은 데서 어떤 주제 키워드 중심으로 많이 큐레이션 해주는데, 어떤 주제 관련된 책 아니면 이렇게 개인들이 읽은 책들 같은 거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인터넷 기사나 뭐 웹툰 만화 보듯이 여러 가지 책 표지들이나 이런 걸 만나다 보면 이 책이 흥미롭겠는데 라는 것들을 내 나름의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왓챠라는 영화 추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책도 TA 프로그램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권위에 의존하는 걸 수 있지만 이런 상 받은 작품들, 보통 이런 것들도 큐레이션 된 것들 같이 참고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의 내 모임 컨셉과 참여자들의 타겟팅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쌓으려면 많이 쌓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조금은 좀 발품을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핫한 거는 유튜브. 그래서 이런 겨울 서점님인데 북튜버들이 계속 책을 소개해주고 그 책을 바탕으로 내 이제 리스트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영되는데 한때 핫했던 책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책이 막 띠지도 바뀌고 표지도 가리고 이래가지고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소개해주는 또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은 돕기다에 그 소개된 책들을 또 하는 모임을 저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 안에 수록된 책들로 많은 소개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소개해주는 책을 통해서 또 꼬리물기 식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